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우입니다. 이번에는요, 핵심 기출 강의 오리엔테이션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생들이 되게 시점 따라 약간은 다른데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뭐 연계교재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 얼마나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첫 번째 대답을 드리자면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야죠. 연계교재는 푸는 게 좋아요. 근데 학생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풀고 싶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푸는 게 좋습니다.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어차피 풀 건데 확신을 갖고 풀고 싶어서 그래요. 예, 당연히 푸셔야 돼요.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기출문제와 연계교재를 활용을 할 적에 누구를 먼저 푸는 게 좋냐?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연계교재에서 이거는 나왔던 거, 이건 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풀었다고 그냥 그런 안목이 생기지는 않겠지. 그래서 핵심 기출 강의는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5개년 기출문제 300문항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하나의 풀이를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말을 할게. 자기 거로 만들고 그리고 그게 실력이 충분히 쌓인 이후에 개념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연계교재도 활용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성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출 강의는 가장 표준적으로 좋은 건 무지개 개념 강의 끝난 직후에 그리고 EBS 연계교재를 풀기 이전에 혹은 EBS 연계교재와 병행해서 주로 시점상으로 보면 보통 수특이겠지. 병행해서 같이 나가면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표지입니다. 무지개 때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것도 와, 색감이 진짜 외국이니까 이런 좀 이색적인 색감이 있구나 싶어요. 이거 실제로 보면 더 이쁩니다. 빔 색깔이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주제 분류하고 쭉 해놨습니다. 쭉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해설 강의 화면인데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인덱스가 들어가 있어요. 인덱스가. 그래서 내가 104번 문제 풀고 듣고 싶어. 104번 클릭해서 보면 딱 이렇게 뜨는 거지. 이렇게 뜨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지금 선생님이 풀이한 화면 이거 있죠. 이 파일을 작년에도 그랬고 선생님 핵심 기출 강의와 교재를 구매한 친구들, 강의만 수강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교재를 구매한 친구들한테 이 프리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답노트 만들기도 좋고 다시 한번 보기도 좋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풀었지? 라고 하면서 그 듣고 있으면서 사고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일일이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편의를 조금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핵심 기출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5년 동안이니까 이 안에서도 문제들이 정말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구나도 볼 수 있지만 6구 수능이어서 그래요. 구성 자체가. 6구 수능이어서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풀면서 느껴야 돼.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암기로 해야 되겠구나. 아니다. 이런 파트는 암기가 없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연계교재를 아까도 말을 했던 것처럼 이거 많이 나오던 거, 이거 낯선 거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야. 그런 친구들은 문제 푼 양이 물론 많으면 더 좋지. 변형 문제까지 더 풀면. 근데 그게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는 점수대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점수대로 갑니다. 왜냐면 자기가 기존에 나오던 것과 나오지 않던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이 생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교재의 세계지리의 경우 문제 배치인데 화면이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단에 4문제씩 들어갑니다. 한 단에 4문제씩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좀 큰 교재로 해주세요 막 했는데 이게 해설지를 빼서 볼 수 있게 책 속에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연계교재처럼. 근데 이게 교재의 크기가 학생들이 원하는 것처럼 비포 시험지 크기로 커져버리면 약간 책 속의 책 해설지 부분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좀 현실적으로 좀 있나 봐. 그래서 그거는 고려는 했으나 실제로 제가 이제 진행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선생님의 교재들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교재들을 다 책상에 꽂으면 크기가 똑같거든요. 동일한 크기로 제작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아주 크고 공간이 여유롭게 필기할 수 있고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240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58이죠. 이거 뭘까요?
작년 교재가 4개년이니까 240문제였어요. 근데 올해 60문제가 추가가 돼서 300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전문항을 해설하잖아요. 300문제를 다시 재촬영하는 건 불가능해 가까워요. 그래서 240번까지 가면서 대단원별로 25년 최근 기출 문제는 이렇게 따로 번호 넘버링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0으로 끝나는데 이게 2025년 추가 문제 60문제의 마지막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이원화 시켜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설 강의를 제때 빠르게 그러면서도 모든 문항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 해설해주는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독학용 교재로 바꿔버리면 선생님은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해설 필요해요. 야, 니네 이거 외웠지? 그러면 그냥 알아서 풀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 유형이 계속 바뀌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한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단어 외웠어. 근데 영어 해석 안 될 수 있어. 왜? 구문이 어려우면. 그럼 단어 외웠으니까 해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 근데 선생님은 단어 그 자체보다 문장의 구조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고력이 커져야 출제자들은 계속해서 관역을 바꾸면서 문제의 유형을 바꿀 텐데 그 유형에 적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문항 해설이 맞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문항을 제공하면서 선생님이 물리적으로 너희들한테 뭐 이거 다 하고 있다 보면 작년에도 너무 240문제 다 찍느라고 힘들었는데 다른 커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다른 커리에 지장을 안 줄까 고민한 끝에 이렇게 번호 체계를 조금 독특하게 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꽁도 먹고 아니라 뭐 아무튼 그걸 한 겁니다. 그 1타 2피 결국은 이런 표현 나오네. 그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필수 교재로 말하고 싶어요. 필수 교재로 말하고 싶고 가성비 나쁘지 않고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서비스 나쁘지 않고 어떤 기출문제집들에서도 보았을 때 없는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라고. 선생님은 주로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그래야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지식이 나오고 모르는 유형이 나왔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무지개를 할 때도요. 작년에 무슨 문제 나왔으니까 그걸 더 가르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마주했던 친구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를 해설하고 강의를 찍는 입장에서는 문제 보고 해설하니까 그 외 개념 강의에서도 마치 원래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치면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들은 대로 풀리네. 오답률 높다는데. 이러면서 만족은 하고 감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실전에서 못 써먹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건 하겠지. 하지만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험생이 통수 맞은 느낌일 때 그 느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은 이 문제들 전문항 해설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처음 봤다는 듯이 경우의 수로 풀고 소거법으로 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핵심 기출, 교재와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컬이다라는 특성 설명드렸고요. 본 강의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